최근에 전 세계를 뒤흔든 큰 사건들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말이죠. 아주 거대하고 또 엄청 은밀한 자본의 움직임이 딱 포착됐습니다. 오늘 바로 그 돈의 흐름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전쟁이 났다. 특히 중동에서요. 그러면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딱 한 가지를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바로 석유죠.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유가는 막 치솟고 이건 뭐 거대 석유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으로 이어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물론 엑손모빌이나 쉘 같은 석유 회사들 주가 올랐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바로 아래 배터리 회사들을 보세요. 같은 기간에 중국의 BYD는 무려 21.9%가 올랐습니다. CATL도 19% 가까이 올랐고요. 이게 그냥 좀 더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의 돈이, 그 거대한 자본이 아예 완전히 다른 곳으로 훨씬 더 무서운 규모로 쏠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하고 있을 때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쫙 흡수해버린 진짜 승자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700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90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핵심 배터리 기업 딱 세 곳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불려놓은 시가총액이에요. 잠깐 유가 올라서 본 이익? 이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말 그대로 이동을 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식적으로 석유에 위기가 생기면 석유 회사가 돈을 버는 건데 왜 시장은 석유가 아니라 배터리를 진정한 승자로 딱 지목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에너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정말 뿌리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의 집 싸움에 내 생존을 맡길 수는 없다. 바로 이 생각,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공포, 그리고 깨달음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빵을 사 먹는 단골빵집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그 빵집 주인이 갑자기 옆집이랑 대판 싸우더니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당장 굶는 거잖아요. 무력하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됐고. 그냥 내가 제빵기 사서 집에서 직접 구워 먹고 만다. 바로 이 심정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남의 집 싸움 때문에 우리 집 밥줄이 끊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외부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 상관없이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걸 갖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은요, 그냥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이 좋으니까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딱 보이죠? 예전에는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힘의 원천이었어요. 석유가 곧 국력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약점, 취약점이 돼버렸습니다. 반면에 배터리는 외부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너지 방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당연히 뭘 찾게 될까요? 바로 그 에너지 독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을 찾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ESS라고 부르는 이른바 전력망용 배터리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 시장이 작년에만 해도 벌써 480억 달러 규모였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32년에는요. 이 시장 규모 예측치가 얼마냐면 무려 1990억 달러입니다.
거의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죠. 자, 그래프로 보니까 확 와닿죠. 성장률이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이게 그냥 장밋빛 전망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에너지 독립이라는 이 생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필사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요, 그냥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안정시키고 경제가 멈추지 않게 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 네, 바로 디지털 석유가 된 거죠. 유명한 리서치 회사죠. 번스타인의 닐 베버리지라는 사람은 이 현상을 보고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비극적인 위기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와 힘의 규칙은 정말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여전히 어제의 정답이었던 석유 가격만 쳐다보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일의 생존이 걸린 이 배터리 안에서 70억 달러, 90조 원의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